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부집합 x하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 말고 이제 뭐 이건 이제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은. 만약에 x하고 y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함수의 개수를 그냥 묻는 경우가 있어. 함수의 개수를. 그럼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함수라고 하냐면 x에 있는 모든 값이 y의 값에 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이라는 놈이 무조건 가야 돼요. 어딘가에는. 오로지 몇 개로 가야 돼요?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함수는. 그래서 3도 마찬가지예요. 5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로 가는 거예요. 간데 뭐 1이 간 곳을 3이 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단 1이 두 군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짝지우면. 오로지 x는 하나씩만 짝을 지워야 돼. 이해하시죠, 원장이지?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냐? 1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요? 몇 개요? 1이 갈 수 있는 자리는 5개야. 5개랑 짝을 지울 수 있어. 그럼 1이 짝을 지웠네? 그럼 2도 몇 개를 짝을 지울 수 있어요? 3도. 5개를 짝을 지울 수 있어. 왜? 간데 또 가도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5도 역시 5개야. 따라서 얘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125가지. 이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x가 몇 개를 갈 수 있냐? 즉 y의 개수만 확인해 보면 돼. 됐냐? 그리고 또 하나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제 문제를 바꿔야 돼. 정의역과 즉 x의 값과 y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왜냐하면 x에 있는 모든 값이 y에 있는 모든 값에 각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3개이면 여기도 몇 개여야 되냐면 3개여야 돼. 이게 3개여야 돼. 1대1 대응을 만들려면. 됐지? 됐어요? 그러면 자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3군데야. 이제 요까지야 문제를 바꾼 거야 내가. 자 그러면 1이 간 자리를 3은 못 가.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자리는 2군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5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 이제? 한 군데로 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x가 1, 3, 5, y가 2, 4, 6으로 만들 수 있는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6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놨어.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그냥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는 이제 뭐냐면 1대1 대응과 1대1 대응자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은 이 차이점인 거야. 1대1 대응은 정의역, 즉 x에 있는 모든 값이 y에 있는 모든 값에 각각 하나씩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야. 알았지? 그런데 1대1, 그냥 1대1 함수는 그냥 x에 있는 모든 값이 y의 값에 각 하나씩 대응되는 거야. 자, 모든 자를 뺐죠. y에 있는 모든 값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지? 즉, x에 있는 모든 값이 y의 값에 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y가 이렇게 돼 있고, x가 1, 3이야. 만약 1대1 함수의 개수를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 1이 갈 수 있는 자리가 5개야. 그럼 1이 갔어. 그럼 1이 간 자리는 3이 못 가는 거야, 이제는. 1대1을. 그래서 4군데를 갈 수 있어요. 4개와 짝지울 수 있어. 그 다음에 3이 또 어딘가에 가서 짝을 지웠어. 그럼 1하고 3이 짝을 지운 곳에서는 5가 못 가는 거니까 얘가 갈 수 있는 자리는 3개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갖다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거는 몇 가지냐면 얼마? 6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참고적으로. 알았냐?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함수의 개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자, A가 B보다 작대. 즉, B가 A보다 클 때. 그러면 함수 값도 B값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이 6으로 갔어. 1이 6으로 가면 3은 8 아니면 10 이렇게 못 간다. 이렇게밖에 못 간다는 뜻이야.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야 이거 어떻게 이걸 고민하지? 생각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원리냐면 이건 이 원리야. 이 y의 원소 5개 중에서 3개를 끄집어내면 끝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자, 이 5개 중에서 3개를 갖다 끄집어내. 끄집어냈어요? 알았지? 끄집어낸 게 알았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 2,
예를 들어 6, 8 이렇게 세 개를 꺼집어냈어. 그러면 요 조건에 맞게 갖다 짝만 지워주면 돼. 1은 얘한테 짝 지워주고 3한테 짝 지워주고 얘한테 5 짝 지워주면 돼요. 즉 이 중에서 세 개를 꺼내놓으면 이 조건에 맞게 뭐만 지워주면 된다? 짝만 지워주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 Y의 원소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내는 조합의 개수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들어? 근데 이 문제가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간 거는 언제 배우냐면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에서 중복, 조합, 중복, 순열에서 또 배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범위는 안 날 거야 아마. 왜냐면 그거는 확통 과정이니까 너희들이 난다라면 여기 등호를 뺏어낼 거예요 아마. 빼서. 알았냐? 그 등호를 갖다 내면 확률과 통계, 중복, 조합까지 전부 다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는 안 내겠지만 시험에 낸다라면 그지? 그러면 이게 뭐냐? 자, x의 값이 크면 함수의 값도 더 크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y의 원소에서 3개를 끄집어내라. 3개를 끄집어내면 이 조건에 맞게 갖다가 짝만 지워주면 되는 거다. 이해 갔어요? 반드시 기억. 됐습니까? 자, 문제 볼게요.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해봐라. 우리가 있잖아요. 어느 한 점도 직선 위에 있지 않는다. 이 얘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게 뭐냐면 원주선상에 원 위를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5개의 점을 갖다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세 점도 알파벳이 틀렸네. 자,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아. 원 위에 이렇게 놓으면. 됐지? 그러면 이거야.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갖다 구해봐라. 그럼 직선은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얘기하면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직선 AD와 직선 DA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조합이에요.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조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문제이지?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반직선이다. 반직선은 뭐냐면 출발점과 방향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반직선 AD와 반직선 DA는 다른 거야. 그래서 반직선의 개수를 갖다 구하여라 할 때는 이거는 순열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D와 DA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럴 때는 OP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직선의 개수가 하는 거야. 얘는 직선 또는 선분의 개수. 왜? 선분 AD나 선분 DA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맞게 알아들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개수. 그럼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려면 삼각형은 몇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3개잖아요. 그럼 삼각형 ABC나 삼각형 BCA나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다른 거죠. 아니 같은 거지. 따라서 이거는 5개 점 중에서 3개를 뽑아내는 조합이 바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됐죠? 안 오니까. 자, 보자. 지금 이거 점이 몇 개냐, 이거? 9개잖아요. 이게 9개가 원 위에 놓여 있다라면 어느 세 점도 한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게 아니야. 어느 한 점도. 그럴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삼각형에서. 9시 얼마? 3이다. 그지? 9시 3이에요. 모든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으냐. 이게 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93이야. 그런데 요 4개. 요 4개가 한 일직선상에 있네. 그러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요 삼각형의 개수는 빼줘야 돼요. 그게 몇 개야? 여기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거 3개는 빼줘야 돼요. 이거 3개는 빼줘야 돼. 이해하세요, 뭔 얘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따라서 이 정답은 얘에서 얘를 빼내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해하죠? 그런데 이걸 직선으로 바꿔볼게요. 직선으로 내가 바꿀게요.
아까 직선의 개수는 이것이 다, 자, 모두가 다 원주선상에 누워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 굿이 얼마? 두 개를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네 개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하나, 둘, 셋. 이거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 요거를. 얘로 이루어진, 우리가 구했다. 이 중에는 요 네 개의 점이, 네 개의 점이 각각 달리 한 일직선상에 없다라고 구해놓은 거거든. 근데 일직선상에 놓여있으니까 그거는 빼내야 돼요, 일단은. 네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한 거.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더하기 3이 필요해요. 다 빼내면 안 돼요. 이 하나는 존재하니까.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니까. 이 직선은 더해야 돼요. 3을, 플러스 3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얘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안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정답은 93에서 얘를 빼주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 평행사변의 개수 가는 거야.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어. 그래서 조그만한 게 몇 개냐. 이거 엄청나게 막 찾았어요. 이거 도대체 몇 개를 만들 수 있나. 그잖아. 막 찾았잖아. 야, 얘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이 모두 몇 개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뭐, 둘, 막, 이렇게 찾았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요 세로줄에 번호를 줄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줄게요. 그 다음에 가로줄도 여기는 A, B, C, D, E를 갖다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줄 거야.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사각형, 평행사변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각각 꼭지점을 갖다 그대로 쓸 거예요. B, C, 1, 2. 1, 3과 BC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사각형이.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뭐와 A와 E와 2번과 3번이 만나서 사각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만들 수 있는 모든 개수를 갖다 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 요 세로줄 4개에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요 가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짝 지으면 얘가 바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문제 알았어요? 그래서 평행사변의 개수는 가로, 세로에서 각각 2개씩 선택한 다음에 알았어요? 짝을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됐죠? 저번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분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할.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분배는 뭐예요, 분배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분할과 분배. 나눈 다음에 나누어 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럼 그 가지수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기해 줬잖아. 그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잖아.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과일 6개가 있다. 책이 7권이 있어요. 얘를 갖다 2권, 3권,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해라? 7권 중에서 2권을 선택해라. 그리고 나머지 5권 중에서 2권을 선택하면 3권 중에서 3권 선택이 나누어질 거고. 그런데 얘와 묶음이 같을 때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아지더라. 그래서 얘는 곱하기 2팩분의 1을 한다. 요까지가 분할이다. 분할. 근데 얘를 이제 학생 A, B, C한테 이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나눠줄 거야. 그럼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된다? 3팩을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까지가 분할.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되면서 얘가 분배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이왕이면 키위는 우리나라 거 아니니까 대추를 쓰지. 참 그러네. 자, 하여튼 몇 개요? 쉬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지? 이 6개의 과일이 있는데, 자,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담는 돼요.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담는 방법의 수를 갖다 구해봐라. 그러면 지금 바구니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바구니가 똑같은 바구니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대요. 빈 바구니는 없대요. 그지? 그러면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빈 거는 없어야 되니까. 자, 바구니당 4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지? 그럼 또 뭐 있어요? 하나, 2개, 3개를 갖는 방법이 있겠지.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둘. 요렇게 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각각의 경우를 갖다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그럼 먼저 어떡하라고 했어요?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남은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4개 중에 4개가 선택된다. 그런데 얘는 자리를 바꿔도 똑같네. 하나짜리는 자리를 바꿔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 얼마? 2개. 200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1, 2, 3은 뭐냐? 6개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중에? 3개 중에 3개. 이러면 되겠네. 이거는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과일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둘 얼마? 6개 중에 2개 선택, 나머지 4개 중에 2개 선택, 그 다음 얼마? 2개 중에 2개 선택. 그런데 얘는 2개는 서로 지네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똑같더라. 그래서 얼마? 곱하기 얼마? 3팩분의 1. 즉 3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나눠야 되는지 알겠지? 그죠? 됐어요? 따라서 얘를 구한 다음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하면 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안 누를 뻔했죠? 자, 7명의 학생이 있대요. 그럼 먼저 3, 3, 1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3, 3, 1로 나눌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라? 시작. 7명 중에 3명을 뽑아. 그 다음 나머지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 그러면 1명이 정해질 거고요. 이렇게. 그런데 요 묶음이 같아. 자리를 바꿔도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요. 됐죠? 요까지가 이제 나누었어. 분할한 거야. 그걸 갖다 음악, 미술, 과학실로 보내. 됐어요? 그럼 이건 그걸로 배열하는 거잖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똑같아잖아. 그죠? 따라서 곱하기 얼마? 3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문제가 알겠죠? 요거 왜 곱하는 건지. 요게 뭐야? 분배. 요까지가 분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 여기가 분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분배. 됐어요? 자, 씨름대회에 참가한 6명이 오른쪽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대요.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갖다 구해봐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일단 두 그룹은 나눠야지. 두 그룹으로 나눠야지. 나눠야지. 그럼 어떡하면 돼?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이쪽 그룹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나머지 3명 중에 3명이 정해질 거야. 이쪽 그룹에 온 거야. 됐죠? 됐어요? 근데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네. 2팩분의 1. 요까지가 바로 이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됐죠? 나눴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자. 이제 여기는 A, B, C가 뽑혔고 여기는 D, E, F, E가 뽑혔어. 알았어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시 3명 중에서 2명을 갖다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3C2. 누군가가 여기에 뽑아서 갖다 놓으면 여긴 정해지니까 이제 그 다음 안 해도 돼요. 1C1을. 요건 굳이 쓴다면 1C1인데 안 해도 돼요. 됐어? 얘네들 자리 배열해 놨어. 나눠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리를 이제 심어주는 거야. 알았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요 3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 끝. 너무 간단하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 니네들 만약에 이걸 이제 만약에 야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남부팀, 여기가 북부팀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다라고 하면 요거를 나누면 요게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건 남부팀과 북부팀이라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자리를 바꾸면 달라지는 거야. 무슨 얘기 알아들어요? 이것 때문에. 됐냐? 근데 이건 그냥 없어. A조, B조라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2팩으로 나눠져요.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거. 됐습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거 약간 어려워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야. 6명을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2, 4로 나눠. 됐어요?
2명, 4명을 뽑아, 일단.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작. 불러보세요. 시작. 62, 44 만들어 놨지, 그지? 나눠 놨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쪽, 여기는 나눠 놓으면 끝난 거니까. 이쪽 그룹을 다시 뭐로 나눠야 돼요? 자, 4명이 뽑혀는 A, B가 있고, 여기는 뭐, C, D, E, F가 있어. 얘를 다시 E, E로 나누면 끝나잖아요. E, E. 됐죠? 그런데, 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기다 놓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 근데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도 또 어때요? 같잖아요. 곱하기 2패분의 1. 따라서, 됐어요? 나누어 놓고 다시 나눠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왔습니까? 이렇게. 감 잡혀요? 잡혀요? 이해왔습니까? 이거 모르면 일일이 막 다 써가면서 계산해. A, B, C. 그럼 안 되죠? 너무 힘들지. 됐냐? 이렇게 해서 소하에서 다룰 수 있는 순열과 조합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경우에 서 지겨운 거 끝났다. 그게 아니라 또 역시 문과 계열은 대부분 확통을 선택하기 때문에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이걸 해요.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주로 물론 이과에서도 다루는 학교가 있어. 학교가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확통은 이과에서 손을 안 대요. 대부분. 예를 들어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고2학년 2학기 때 미적과 동시에 확통을 갖다 집어넣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냐?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었을 거야, 그죠? 하나하나 이해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큰 줄거리는 순열과 조합이다. 거기에서 이제 조합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 나누는 거. 분할 분배 또는 도형의 뭐 평행사변의 개수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간단합니다. 됐죠? 됐습니까?